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3일 연속으로 던진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쟁, 이게 상당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학계의 태두, 헌법학계의 가장 권위자 허영 연세대학교 허영 교수가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방송 패널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제가 알기로 이 견해에 반대하는 분은 정혁진 변호사밖에 못 봤어요. 참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만 이제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설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화두가 뭐냐?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소추. 이 말은 이제 내란하고 외환죄, 문재인이 범한 거는 외환죄잖아요. 여적죄. 이런 거는 이게 소추할 수 있단 말이죠. 수사에서. 내란하고 외환은 나라를 팔아먹는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회가 소추화가 재판하는데 그거 외에는 하다못해 대통령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부부싸움에 부부싸움 일을 잘못 들었는데 하여튼 사람을 죽여도 소추는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내란하고 외환 빼고는 참 이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잖아. 이걸 이제 넓게 해석해 가지고 이재명 측은 이재명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이자까지 이게 이재명 주위에 무죄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변호인들이 그래. 우리는 이게 재판을 무죄는 못 받는다. 그냥 재판을 질질질질 끌어서 3년간 끌자.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지 않냐.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나가가지고 대통령만 돼버리면 이게 바로 이 특권. 대통령은 소추를 안 당하니까 재판도 안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재판 안 하고 재판은 올스톱 되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5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변호인이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보고 꿈 깨라. 우리 헌법은 재직 중에 새롭게 소추를 안 당하지. 재직하기 전에 옛날에 이미 과거에 재판하던 거는 재판 대통령 돼도 한다. 그리고 이게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날아간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직격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옛날에 헌법 교수들 는 이제 소추라는 거는 좀 넓게 해석해서 재판도 소추로 볼 수 있지 않냐? 대통령인데 어떻게 재판 오락가라 하냐? 대통령만 되면 이게 중단하자. 이런 주장이 일부 있었죠. 극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돌아가신 서울대학교의 권영성 교수 그분들의 책에 명백하게 재직 전에 끊은 재판한다고 했거든요. 권영성.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문재인의 지도교수, 옛날에 경희대 문재인 때 지도교수입니다. 허영 교수가 경희대학교 교수로 했거든요. 경희대 하면 더 선배. 연세대 교수인데 경희대학교 선배지, 졸업생. 이분이 허영 교수가 대전고등학교 아마 수석 졸업을 들었는데 서울대 못 간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헌법학에서는 이게 독보적인 태두입니다. 태두. 저도 그분 책을 안 보고 사법고 싶었던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 판결사들. 헌법학계 단언합니다. 한 명도 없다. 왜 그분 학설을 안 쓰면 점수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허영 교수님이다. 연세대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겠죠. 근데 이분이 칼럼을 쓴 거예요. 문화일보에. 칼럼을. 야, 이분이 정확하게 정리했더라고요. 제일 핵심은요. 원래 이분 주장 중에 저는 이게 맞다 봐요. 피고인이 대통령 못 나오게 하는 나라가 더 많대. 야, 이게 맞는. 아니, 이재명 같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아무리 무죄 추정 원칙이고 뭐고 피고인이 대통령 나온다는 원래 피고인만 해도 대통령 못 나오게 하는 나라가 많대. 물론 이제 미국은 아닌 것 같아. 미국은 개나 소나, 개는 아니지만 미국은 이게 트럼프 구속돼도 나온다잖아. 미국 정도 빼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나오지도 못한대. 그리고 그 법을 떠나서 나올 생각도 안 하죠.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 나옵니까?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게 허영 교수님의 주장인데, 근데 허영 교수님이 제가 이제 방송 몇 번인가 하고 똑같은 취지로 글을 쓰셨더라고. 제가 뭘 했습니까? 특권이라는 거는 가장 법에서 중요한 거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특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대통령의 특권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왜? 대원칙에 반하는 예배란 말이야. 대원칙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일부 특권을 주기는 주는데, 그러면 이게 법률이 부여한, 헌법이 부여한 그 문헌의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걸 무한정 넓히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재직 중에 소추 안 당하는 걸 재직 전에 소추한 것까지 넓혀가지고 재판 중단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아, 대통령이 하나님이냐고. 왜 미리 재진 이재명이가 대통령 때에서 왜 재판을 안 합니까? 법에 근거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국민이 뽑은데, 국민이 투표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어떻게 그걸 재판하냐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이게 정치고, 제가 말한 건 이게 법치입니다. 법치주의와 법치와 정치는 영역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으면 다 중단해야지. 국회의원은 왜 재판해? 아니, 대통령은 좀 많은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은 곧지 15만 명이 뽑은 차이만 있지 본질은 똑같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도 그러면 이제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회의원 되면 재판 올 수도 시키고 특권 주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냐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범위가 좀 넓고 좁고밖에 더 있습니까? 제 말은 국민이 투표해서 됐다 해서 면체부가 법치에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정치하고 법치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다른 영역. 이걸 왜 혼동하느냐고. 투표가 되면 이게 지연제가 없어집니까? 지연제가 없어지느냐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특권은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이게 허영 교수님도 특권은 좁게 해석해야 된다. 같은 취지로 이제 이 칼럼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야, 저도 이게 처음에 생각 못 했는데 칼럼에 아주 결정적인 헌법 조문을 허영 교수님이 제시한 겁니다. 제가 헌법 조문을 한번 이게 자막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헌법, 야, 결정적인 조문을 역시 이제 그 헌법 뭐 태도니까 탁 보면 이게 전 헌법이 머릿속에 착착착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도 아니까. 배경도 허영 교수님이 칼럼에서 소개한 게 바로 이제 헌법 68조입니다. 헌법 68조. 요걸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68조. 1항은 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70일 내지 40일 전에 뽑는다. 이거는 뭐 1항은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게 헌법 68조 2항입니다. 2항. 보십시오.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그 다음 놓잖아요.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판결! 재판을 해야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딱 이 판결이라고 놓잖아요. 헌법에. 이 판결이 어떻게 소추하고 똑같은 말이냐고요. 아니, 대통령은 판결 못하면, 재판 못하면 판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 너 상실되면 60일 내에 뽑으면 되잖아요. 대통령 재판회가 이재명이 판결 나면 선거법 100만 이상,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상 일반 범죄 나면 후임자 60일 내에 뽑으면 되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판결로 상실하면 한다고. 근데 재판이 특권이 있으면 판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판결하고 소추가 같은 말입니까? 딱 68조 2항에 판결로 대통령 날아갈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잖아요. 저는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또 누누이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법률 용어를. 옛날에는 이제 소추 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 기관이 옛날에는 이게
분리가 안 됐다니까요. 분리 안 되고 한 사람이 소추도 하고 재판 다 한 거예요. 그걸 여기 다른 말로 원님 재판합니다. 옛날 재판, 옛날에 9월에 사또 있잖아, 변사또. 원님은요, 죄진 놈이 있으면 지가 기소를 해야. 그 다음에 지가 재판을 해야. 그리고 곤장 30대 하고 지가 곤장을 때려. 집행까지 해야. 옛날에는 한 명이 소추, 재판, 집행을 다 했다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규문주의다. 규문주의. 옛날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소추와 재판이 일치되는 이걸 규문주의다. 이거 야만적입니다. 야만적이에요. 그래서 근대 형사법은 엄격하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구별해라. 그래서 소추는 검사가 해라. 그 다음에 재판은 판사가 해라. 구별시키 놨잖아. 소추하고 재판을. 이걸 탄핵주의다. 탄핵주의랍니다. 탄핵주의. 옛날에는 일치하면 규문주의, 다르면 탄핵주의. 자, 근데 이게 소추 속에 재판이 들어간다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나? 소추라는 게 물론 기소보다는 약간 넓을 수 있죠. 기소 플러스 공소를 유지하는 이런 게 검찰의 활동을 소추라 합니다. 근데 그 소추 특권이 있다는 말은 기소 안 한다는 뜻이지. 기소를, 근데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추를 못 한다 해서 재판이 판사가 하는 건데 구별되어 있는데 소추와. 검사 없으면 또 재판 못 합니까? 새로 소추를 안 당한다는 뜻이지. 이미 하고 있는 건 공소유지를 해야죠, 검사가. 뭐 없으면 판사가 재판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추 속에 공소유지까지 들어간다 해서 재판까지 포함시켜버리자.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정혁진 변호사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옛날에 헌법재판소에 뭐 판결, 어느 대법관 중에 소추 속에 기소 외에 공소유지가 있다. 그건 누가 몰라요. 소추란 게 기소하고 공소유지라는 검사의 활동이 소추인데, 근데서 재판이 거기 포함돼가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허영 교수님도 그러고 권영선 교수도 다 그러잖아요. 모두 대부분의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저는 이게 의문에. 그리고 좌파 변호사들 장윤미 뭐 제가 갔더니 뭐 전부 다 그러던데, 설주한. 제가 본 변호사 중에 딱 유일합니다.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 유일해요. 전 뭐 해석은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그런 공작을 펴고 있는데 시간 끌어서 이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이재명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저는 뭐 정익진 변호사님이 순수하게 법조인으로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꼭 이재명이 이런 가리고 이게 보면 일반론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가장 문제는 게 이재명이가 그걸 악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질질 끌어서. 이걸 분명하게 허영 교수, 권영선 교수처럼 우리가 못을 박아놔야 이재명이가 빨리 재판 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딱 못 박아놔야지. 시간 끌면 안 된다. 야, 대통령 대도 재판하러 간다면 누가 뽑겠냐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 측도 뜨거 재판 빨리 해야 되겠네. 내가 무죄 받든지 승부를 봐야 되겠네. 이러잖아요. 이걸 저는 그래서 중요한 논쟁이 이게. 이재명의 대전략이 시간 끄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논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의진을 비판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이 전략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지켜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권영선 교수나 그 다음에 허영 교수까지, 원래 기존의 학자들도 많았고 다 이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럼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그 정익진 변호사님도 이런 특권을 이렇게 넓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이 뽑았다 해서 그게 법치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법치와 정치는 다른 영역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의 특권을 무한히 넓힐 수는 없다. 왜? 제일 중요한 거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원칙에 반하는 특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법리에도 그렇고. 필요하면 이게 한번 같이 토론해보는 것도 우리 같은 우파라고 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이게 왜? 우파 국민들이 헷갈려. 서정욱이는 이 말하고 정의점에서 이 말하니까 법정까지 들고 정의점 이라니까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한번 이게 정리를, 저희끼리는 한번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를 떠오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이재명을 빨리 처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재판이 쉽지 않으니까 이걸 분명하게 정리해놔야만 이재명이가 이게 이 전략을 못 쓰고 신속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슈를 저는 분명하게 짚고, 맞다, 정확하게 그 이재명의 급소를 찌르는, 이재명의 대전략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급소를 찔러버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신의 한 수고요. 또 이게 어떤 동전의 뒷면이 있다 봐요. 야, 제가 오늘 방송 나와서 한동훈을 천재라고 한 게 이게 이재명을 겨냥한 거잖아요. 근데요, 요걸 뒤집어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요 84도를 뒤집어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빼고는 소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도움 될까요? 윤 대통령한테. 왜? 뭐 최상병 특검이 어쩌고 저쩌고 최상병 가지고 윤석열 등이 경로해서 직권남용을 했네 어쩌니 저쩌니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야, 너 떠들어봤자 인마 직권남용이 내란 외환이 아니잖아. 대통령 소출 못해. 대통령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으로 대통령까지 잡아야자 기소하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재직 중에 대통령이 내란 외환 빼고는 소출을 못하니까 최상병 특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소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너 최상병 특검 아무리 뭐 윤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대통령 중에는 소출을 못한다, 기소 못한다, 이걸 또 이게 강조해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84조는 이재명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응원이 되는 거예요. 응원이. 야, 소출 안 당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최상병 특검은 이런 게 일석이조 상당히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그래서 이게 아주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이 화두를 제대로 이렇게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해주고 이재명은 저격하고, 이런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저는 정리됐다 봅니다. 이제 뭐 그 정도 헌법밖에 논쟁이 있고 좌파 변호사들이 뭐 전부 다 포함 안 된다니까. 왜 좌파 변호사들은 이재명이도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좌파 변호사들 패널 중에 특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특권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좌파 변호사들도 전부 다 뭐 이게 좋게 재판이 중단되는 거 아니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현재 방송하는 변호사 중에는 정혁진 변호사 외에는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정 변호사님만 제가 통해서 입장 바꾸면 만장일치가 아닌가. 만장일치가. 그러면 이게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이거 이재명의 전략은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소추특권 때문에 걱정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